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설이 끝난 다음날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유언장 서두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70번째 생일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날 케이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촛불도 불지 않았고 축하합니다라는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 동대문구 한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제 친구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2살 어린 68세였습니다. 전날 밤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70번째 생일이네. 그래도 아직 멀었어. 90까지 가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트.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멀었다는 말은 우리 나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70세는 시작이 아니라 언제든 끝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요.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 인생을 살았지? 자식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회사 눈치 보고, 친구들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가 어느새 70이 되었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썼습니다. 유서. 하지만 그 종이는 죽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 눈치 보지 않겠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겠다. 내 시간을 내가 쓰겠다. 한 줄 한 줄 쓰다 보니 그건 유서가 아니라 저 자신과 맺는 계약서였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94세입니다. 아내는 12년 전 먼저 떠났고 딸은 캐나다에, 아들은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외롭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70세 이후 저는 6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94세까지 약 한 번 크게 먹지 않고 혼자 걸어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동창 27명 중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5명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결론을 발견했습니다. 착하게만 산 사람은 빨리 갔다는 것.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조언이 아니라 생존 보고서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데 저는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친구가 계속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성실했고 모임에서도 빠지지 않았고 자식들 부탁이면 무조건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웃고 늘 참고 늘 먼저 양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본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미안함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더 잘할 걸. 형님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뒤늦은 후회가 조문객들 입에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말하지 못하고 떠난 뒤에야 후회할까? 왜 그는 그렇게까지 참고 살았을까? 장례식장을 나오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는 68세, 저는 70세, 2살 차이였습니다. 내가 먼저 갔어도 이상하지 않았겠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을 끊었습니다. 의리 때문에 억지로 나가던 자리 3개를 정리했습니다. 둘째,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되 먼저 안부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셋째, 돈의 사용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남을 위한 소비에서 나를 위한 소비로 그날 이후 제 통장은 처음으로 저를 중심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인생을 정리했을 뿐인데 숨이 쉬어졌습니다. 우리는 늙는 게 아니라 쌓인 책임에 눌려 지쳐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이 사람 자체가 아니라 기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삶이 있습니다. 70세 전까지 저는 늘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명절에 먼저 오겠다고 하기를,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묻기를, 전화벨이 울리면 괜히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아니면 서운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지? 왜 이렇게 바쁘지? 하지만 저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연을 끊겠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묶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기대를 줄이자 서운함이 줄었습니다. 서운함이 줄자 분노가 줄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고 안 오면 제 일상을 살았습니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요리를 배웠습니다. 자식에게 묶여있던 시간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맞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은 좋은 사람을 그만두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는 사람, 모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저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모임 하나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먼저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혹시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모임은 잘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없어도 되는 자리에서 필요하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걸 내려놓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경계, 돈의 경계, 감정의 경계. 누군가 선을 넘으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82세 되던 해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새벽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던 그날,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아내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심장은 멈췄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켜둔 불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밥이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밥솥은 조용했고 집은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독하게 산다는 건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도 밥을 먹는 것이라는 걸, 눈물이 나도 세탁기를 돌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걸. 82세에 저는 다시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다가 간이 맞지 않아 몇 번이나 버렸습니다. 산책을 나가 벚꽃 앞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아직 살아있네. 그 순간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슬픔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94세가 되어 깨달은 것은 단순합니다. 오래 사는 비밀은 강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30분을 걷습니다. 과식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줄였습니다. 비교를 끊었습니다. 화를 오래 품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서를 바꿨을 뿐입니다. 남들 다음이 아니라 나를 먼저 두었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눈치를 줄이고 욕심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상처가 줄었습니다. 저는 남을 밀어내서 오래 산 게 아닙니다. 덜 소모해서 오래 산 겁니다. 여러분, 너무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참고 살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70세에 유서를 썼습니다.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하루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가볍고 단단하길 바랍니다. 94세 인생 선배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이 변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혹시 오해는 아니었을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오해였습니다. 또는 저는 아직 상처입니다. 여기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우리는 아직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제 생일날에 나는 울지 않았네. 케이크 대신 영정 앞에 고개 숙여 서 있었네. 멀었다던 그 말 한마디 내 가슴을 때렸네. 내일이란 약속이 이 나이엔 없다는 걸 눈치 보며 살아온 세월 착한 사람으로 살았네. 내 이름은 어디에 두고 남의 인생을 살았나. 70의 유서를 쓰고 나는 그날 다시 살았네. 남을 위해 접어둔 꿈을 이제는 펼쳐보았네. 눈물 닦고 돌아서니 내가 보이더라.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면. 전화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접어두고 서운함을 삼키면서 괜찮다 말했었지. 좋은 사람 그 이름이 나를 묻고 있었네. 웃고 있어도 속은 늘 비어 있었네. 기대를 다 내려놓고 내 어깨를 펴보았네.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찾은 거였네. 70의 유서를 쓰고 나는 나로 살아봤네. 눈치 없이 웃어보니 세상이 가벼웠네. 사랑 잃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섰네. 독한 게 아니라 견딘 거였네. 여보, 나 아직 살아있네. 벚꽃 아래 서 있으니 당신이 보이더라. 나 혼자지만 괜찮다.